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AI의 침공으로 인해서 학부생들의 취업 상태가 아주 난리도 아닌데, 이 힘든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제 사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탑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최근 인턴십 공고가 났는데 거기에 재밌는 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제 시리즈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형대수 하라 그랬지. 그거 되겠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 건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화면 공유 들어가면서 보시면은요, 해제 그랬습니다. 제가 선형대수 하라 그랬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탑 인베스트먼트 뱅크,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지영석, 회장님, 이제 관련인 그 얘기를 하면서 찍었던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 그 은행? 하고 아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게 그 인턴십을 뽑는데, 이러이러한 애들을 찾습니다. 라고 퀄리피케이션을 써놨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사실은 그게 그 탑 인베스트 뱅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이제 서서히 그걸 배워가지 않겠나? 걔네가 그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애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파급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참고로 정말로 경영 전공 이쪽에 문과 전공에서 또 미과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지금 뭐 컴싸 기껏 전공해봤자 뽑아주질 않는다. 왜냐하면 GPT가 다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영 쪽은 어떻게 되나? 취업률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 학교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이제 대부분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은 좀 다르더라. 근데 그 일본은 뭐 와세다 대학 친구들 저 지난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봤는데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또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경기가 뜨면은 또 괜찮은 시간이 오긴 하겠다. 그러나 지금 중간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AI에 피할 수 없는 물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The Summer Analyst in 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ing Research Team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제가 이제 커머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 일을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기억이 있죠. 근데 그쪽에서 일하는 거는 보통은 투자은행 M&A 딜 같은 거 이제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러면 잔심부름 해주고 분석하는 거 이리저리 분석해드리고 데이터 모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만 분석하면 웬만하면 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데이터라는 게 어느 한 회사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데이터들, 그 회사들의 데이터를 끌어모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더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석도 잘 할 수 있고. 그 GPT가 다 해줘요? 아니요. GPT가 뻥을 칠 수도 있으니까. GPT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필요할까? Dynamic, 이제 helping resolve a range of challenging and interesting business issues. 그렇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responsibility,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예상을 이제 여기 잡아놨어요.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인턴으로 들어와서 Modeling Financial Statements and Industry Dynamics 그랬어요. 즉, 전통적으로 하던 그 Financial Modeling, Cash Flow Projection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Discounted Cash Flow Method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Financial Statement 분석을 해야 되니까는 회계를 해야 되겠지. 회계학의 웬만한 기본적인 이 지식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삼성전자 같은데 고객들 만나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그쪽에 재무팀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재무팀 사람들 만나려면은 그쪽에 재무제표 같은 건 훤하게 깨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쪽에 인더스트리, 반도체 인더스트리 어떤가? SK 하이닉스 사람들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 인더스트리의 다이내믹 어떻게 되는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지. 그리고 performing detailed valuation work 그랬으니까는 기본적인 파이낸스 교육, 그다음에는 어카운팅 교육 이런 건 필요하다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Assessing relevant news events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슈카월드 같은 거 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뭐 닥터 파이낸스 같은 거 보란 얘기예요. 어떤 이슈들이 오가고 있는지 뉴스들을 보면서 아,
재용이 형이 뭘 했구나. 혹은 뭐 그 엔비디아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샘 알트만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임팩트가 오고 그러면은 이 회사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얼마큼 올라갈까? 좋은 영향인가 나쁜 영향인가? 이런 것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시사적인 이슈가 여기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Analyzing Complex Datasets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회사만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이제 컴퓨터가 되니까 GPT가 되니까 이걸 갖다 때려 넣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파이썬 되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한두 회사의 거가 아니라 여러 회사 거. 우리나라 전체 수천 개 걸 한꺼번에 하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Writing Research Notes, Sector Pieces, Industry and Market Overviews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숫자만 딱 제시하고서 끝, 난 일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리서치 리포트 여러분이 스스로 써보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고 한글로든 영어로든. 근데 영어로 쓸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다음에 섹터 피시스 그래서 인더스트리 분석하는 거고, 인더스트리 앤 마켓 오버뷰 이거는 조금 뭐 이제 메모리 칩 반도체라 그러면 메모리 칩이라는 소 분야겠지. 그다음에는 인더스트리는 반도체라는 좀 더 큰 엄브렐라고 마켓 오버뷰스 그러면은 매크로 이코노미까지 보란 얘기죠. 그런 포괄적인 시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귀다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라이팅도 많이 하고 써보고 advising internal and external clients 그랬는데 난 corporate and management teams 그랬어요. 뭐냐면은 삼작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은행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또 일들을 또 거기에 잘 스며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매니지먼트 팀을 만나러 RM들이 가실 거 아니에요. 윗분들이 이제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도 뭐 거기에 저 좀 끼워주세요 해가지고 덧붙여서 이제 삼작거리면서 가면 좋겠지. 물론 넌 오지 마, 임마. 이러고서 그냥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덤벼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깡다구가 있냐 하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required qualifications and capabilities and skills 그랬어요. 필요한 스킬이 뭘까? 물론 여기에 무슨 뭐 그 학부를 언제 졸업해야 되고 졸업 연도 혹은 뭐 석사가 언제까지 할 거면은 뭐 학부 이후에 뭐 짧은 경력이었으면 좋겠고 등등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학부선에서 댐벼. 2학년, 1학년부터 난 댐비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댐비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proven analytical skills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algebra, statistics, probability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선형대수, 그다음에 확률 통계 이거를 대학에서 공부했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했지. 해제 시리즈입니다. Experience with Quantitative and Data Analysis 그랬어요.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QAB 과목이 있어요. Quantitative Analysis of Business. 장영봉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경영학과에도 같은 수업이 열리는데,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상황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수업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5년 전부터 뚝심으로 밀어붙인 과목입니다. 왜? 바로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뭐냐면은 빅데이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막 정신 흘려놓은 다음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필요한 거는 근본이 되는 학문이야. 근본이 되는 학문 뭐냐?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 그게 경영의 근본입니다. 근데 경제학, 심리학 이걸 잘하려면은 통계를 잘해야 되고 확률론 이걸 같이 잘해야 되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하 벡터, 그죠? 이 선형대수가 됩니다. 경영 통계하는 정도 갖고는 안 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리 경제적인 원리들 그거가 공학에서 말하는 이 최적화 이론과 똑같아요. constrained optimization. 우리가 소비자들은 utility maximize잖아요. 근데 budget constraint 하에서 내 예산선에 허락하는 constraint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최대한 행복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게 문제풀이잖아요. 그리고 생산자 같은 경우는 이 극대화를 하는 건데 내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
내가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 희소한 자원 제약 조건 하에 어떻게 프로핏 맥시마이즈 할 건가? 그거를 일단 추상화 시켜가지고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문제 풀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최적화의 과정이고, 그거를 quantitative analysis for business에서 배웠어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브라 이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몰랐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알았어. 근데 이거를 포장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 긍정적인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도 또 어떤 거가 필요하냐 보면은 exceptional writing skills 그랬어요. 뭐냐면은 영어로 작문하는 거 많이 해보시라고. 그리고 한글로도 그렇고 많이 많이 키배틀 뜨는 거 해줘야 된다고요. 막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수필이든 뭐든 에세이든 써봐야 되고 여러분들 리포트 같은 거 쓰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프로젝트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잖아. 하라고 쓰라고 그겁니다. 라이팅. 그 다음에는 GPT에 맡기면 다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털리는 거지. 여기서 털립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직접 써야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때마다 GPT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털리겠죠. 열심히 GPT와 함께 발전해야 돼. 함께. 내 스스로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자, 근데 영어 스킬이 필요하긴 한데, 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학원부터 달려갑니다. 토플 학원, 토익 학원부터 달려가서, 내가 일단 시험 성적이 990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들고서 이런 회사에 가서 내 성적이 이거니까 객관적이라는 미명하에 그 점수를 들이대가지고 나를 안 뽑으면 너가 미친놈이야. 이런 소리를 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가장 한심한 짓이고 가장 후진국스러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건 인도처럼 개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덤벼들 때에 그냥 대충 뽑을 때 점수 그 숫자 갖고서 뽑아요. 대충 뽑아도 웬만큼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근데 대충 뽑아서는 안 되는 조직이에요, 얘네는.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록 성역화, 희귀한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수 갖고 해가지고 점수도 990인데 토익 점수는 990인데 벙어리야.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죠? 영어로 말을 못해. 물론 죄송합니다. 말씀은. 근데 내 뜻은 뭔지 아시죠? 다 멀쩡하게 말한 사람이 영어로 말문이 막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시험 성적 필요 없고 그냥 갔다가 말을 해야 돼요. 그거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가는 관광객 붙잡고 영어를 하세요. 붙잡고, 뭐, may I help you? Where are you going? 그거부터 시작해서 쉬운 영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보시고. 나는 genuine interest in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data and trends 당연히 이걸 current issue 또 보란 거고 ability to multitask and collaborate within a team environment 팀 플레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소셜 스킬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로 옆에를 밟고서 내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막 모든 걸 폐쇄적으로 나 혼자만 잘하려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Strong organizational skill and ability to meet deadlines in a dynamic environment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다른 일을 막박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양하게 접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워라밸 따지지 말고 까려면 까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은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이럴 준비가 돼 있냐 이거야. 그런 거고. We are a global company whose primary business language is English, so fluency in English is required. 벌써 얘기했죠? 쓰는 거, 말하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fluency in Korean is required. 이건 당연한 거죠. 뭐냐면은 내가 교포예요, 나 영어 못해요 이러면서 뭐 있는 척 했던 시절 지나갔다고. 이제는 외국 사람도 한국말 해요. 그죠? 더 잘해. 그리고 타일러 같은 사람들 보면은, 고객은 결국 한국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성대 출신 좋은 게 뭐냐면은 한국 회사의 윗자리에 성대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했제 하라고 했제 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레주메에 반영시켜서 쓸 건가 하는 건데 그 모범 사례를 좀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제 수제자, 이번에 졸업한 친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주메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
잘생겼죠. 우리 선호인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번에 수석 졸업하면서 옛날에 이제 유트레히트 대학에 교환학생을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더 연이 돼가지고 마스터 인 파이낸스 쪽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죠? 그렇고 이 친구가 지금 레주메를 쓰는데도 보면은 QAB를 여기다 써줬어.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괄호치고서 친절하게 써줬어요. 이거는 수리 경제와 비슷한 거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라그랑지안, 쿤터커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것들을 배웠다.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당당하게 표시를 해달라고요. 그죠? 왜냐하면은 레주메를 읽는 사람들은 그냥 경영, 글경 졸업했으면은 뭐 서울대 경영이나 뭐 연대 경영이나 뭐 여기 경영이나 다 경영 다 비슷하게 그냥 그런 그냥 기본적인 통계 그 정도만 배웠겠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특이한 과목을 들었다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세일즈 능력이라니까. 그리고 그거를 지금 걔네들이 원한다니까. 그죠? 지금 이 세 과목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풀어서 해 주란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거고, 그래서, 비즈니스 스태티스틱 뭐 이런 것들이 렐러번트 하니까 이런 것들 얘기해 줬고, 그런 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그, 뭐예요? 이 커버레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QAB 과목이 뭐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패러그래프 정도를 써주길 바래요. 반 패러그래프나. 그죠? 그 정도를 써서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셀링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거를 부각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 인생은 세일즈니까 이쪽의 사람들도 자기네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팔아야 되거든. 많은 또 어떤 회사를 이제 M&A 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럼 M&A 하는 대상 회사, 이걸 분석해가지고 잡아먹을 회사한테 이러저러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거고, 이런 거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얘기하고 부각시켜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 부각시킬 줄 아는 거, 그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여기 나타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워크 익스피리언스 당연히 뭐 이 친구 훌륭하게 잘 했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 QAB, 이 수업,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좀 제대로 알고 부각을 시켜라 하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거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하시는 교수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은 미국에도 경영학과 지금 다 우왕좌왕 갈팡질팡인 상황인 건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든 어디든 보면은 도대체 AI 때문에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정말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다. 정답이 없어, 지금. 근데 저런 것을 봤을 때는 탑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저런 게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 적어도 중간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수적으로 말해서 중간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의 경영 경제 전공한 사람들 필요하긴 하다. 그리고 회계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을 하긴 해야 돼요. 자기의 고유 영역의 지식은 확실해야 된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고유 영역은 경영 쪽에 있어서 고유 영역은 경제거든요. 경제 심리. 근데 그쪽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선형대수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통계학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냥 비즈니스 스태티스틱 정도 갖고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실제 만져보고 일해보는 프로젝트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목들에서도 여러분들 일부러 저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를 합니다. 애들한테 이걸 시켜요 하라고. 그 이유가 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큰 데이터를 만져보는 경험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레주메에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꼭 티를 내야 돼. 내가 뭐 쑥스러워. 뭐 당연히 내가 뭐 잘났으면은 뭐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당신을 파악하고 앉았어. 당신이 레주메에다가 셀링을 해서 말을 해야 되고 레터에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천편일률적인 것들을 그 지원서에서 당신 거가 딱
티가 나. 그러면은 이 선수 잡아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좀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좀 반영하셔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